여기 오늘 네 작품 중에 제일 최근에 찍은 작품인데요. 엄마와 딸이라서 이야기의 중심이 엄마와 딸이라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약 영화를 만든다면, 연출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했을 때 항상 저의 제일 중심 키워드는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작업해왔던 것 중에 가족 이야기를 많이 못 해봤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너무 재밌고 귀엽더라고요. 약간 얄밉기도 하지만 철없는 딸이지만 귀엽고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 가족 간들의 사랑?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노량대첩은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저는 그 장혜살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도 되게 욕심이 났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감독님이랑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는 감독님이 예원 배우님은 갑자기 미연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고, 저도 이 약간 어딘가 또라이 같음을 잘 해보고 싶다는 내 안에 또라이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어필을 했었고, 물귀신도 물귀신은 멜로인 줄 알고 너무 반겨서 봤는데 감독님 멜로를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독님 멜로로 어떻게 이렇게 봤는데 제목부터 물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봤는데 귀신이더라고요. 근데 귀신은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흔쾌히 시나리오 보고 사실 멜로를 기대했지만 엄청 재밌게 읽고 이거 저 무조건 할 거라고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어요. 네. 사실 뭐 각 작품 다 되게 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참 재미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질문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서 질문 먼저 카톡방에 올라온 질문 먼저 드리고 그다음 또 없을 때 제 질문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고래를 본 가족 한동희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가족들 간의 대화에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화자의 성별이 여자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 고래를 본 가족 찍기 직전에 찍었던 워크숍 작품을 학교에서 상영했을 때도 그때도 여성 화자가 주인공이었어가지고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뭔가 제가 그때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고 전 처음 뭔가 스스로도 안 물어봤던 뭔가 질문이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도 답변했던 게 사실 가족 이야기, 제 가족 이야기여서 뭔가 제가 화자여야 되는, 제 성별이 남자 화자 이런 뭔가 얘기보다는 대화 속에서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그러면 여동생이나 엄마나 저랑 뭐 아버지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꾸린 데 있어서 뭔가 제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관찰했을 때 보이는 어떤 어머니나 여동생 그런 이미지가 좀 더 재밌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화자를 삼은 것 같은데, 뭔가 그때도 생각했을 때 뭐 특별한 어떤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질문 한번 감독님께 드리고 싶었던 얘기긴 한데, 노량대첩 김소영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버크 피크리님이 보내주긴 했는데 고시 공부를 한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신 질문이 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세 분 역할, 아까 예원 배우님은 혼자서 이제 도라이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다 따지고 보면 뭐 장혜사 배우님도 그렇고 이상희 배우님도 그렇고 다 도라이 같은 면이 다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정말 보여주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구현하게 된 건지 혹시 직접 경험을 하신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이비크림님의 답변을 하자면 고시 공부를 한 경험은 없지만 제가 대학생 때 저는 영화관을 영어를 전공했는데 근데 영화는 찍고 싶고 그래서 근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뭐 영화과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학교를 다니면서 영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입 공부를 했는데 1년여 정도 하면서 좀 고시 공부처럼 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시생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아는 공동체가 어떻고 싶어 생각했을 때 공부하는 그런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있는 공동체더라고요. 그래서 쓰게 되었고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스트레스를 구현하게? 네네네. 일단 제가 배우분들에게 다큐멘터리 3일 고시생 그 노량진 고시촌의 다큐멘터리를 봤으면 좋겠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러고 배우분들이랑 뭐 노량진도 한 번씩 가보고 근데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그 다큐멘터리가 한 10년 정도 된 건데 저 복사하는 곳에서 거기 나왔던 분을 봤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네. 똑같은 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배우분들과 나누면서 같이 조금 저도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녀님 혹시 더 집중적으로 조금 더 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노량진이 배경이고 고시생 역할이긴 하지만 사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뒤틀린 사람들을 조금 어떻게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마지막 장면에 막 몸싸움하고 울잖아요. 근데 저희는 현장 분위기가 현장에서 진짜로 막 엄청 막 서로 힘쓰고 막 액션하고 그러고 마지막에 눈물이 진짜 나는 거예요. 햇살감이랑 조금 더. 네, 둘 다. 그래서 이거 우리 코미디인데 어떡하지? 우리끼리 너무 진지하고 너무 심각하게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노량진 고시생들이 왜 그렇게 조금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마음들이 조금 드러나면 좋겠다. 관객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계속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요? 네. 전 사실 그냥 웃기기만 했을까봐 네, 관객분들이 그렇게 보셨을까봐 조금 왜냐면 걱정했거든요. 그 털 모자의 방울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 왜냐면 보는 사람들도 약간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집중하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되게 마지막 장면 좋아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그 되게 중요한 그 뭐라 그래 징크스 같은 네네, 거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만해 감독님께 질문을 또 드리면은 일단 이거는 그냥 오만해 감독님 그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건 질문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는 건데 이태원 클래스의 박서준 머리를 하고 계신 거냐고 누가 물어보셨는데 지인분이신 것 같아요. 뭐 그냥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리고 제가 영화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인 아무도 안 왔는데. 아 진짜요? 그럼 이런 질문을 갑자기 모르시는 분이 오셨군요. 대단하시네요. 제가 한 달 전에 파주에서 스텝을 했었거든요. 영화 스텝을 네. 하다가 머리를 변신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 이태원 클래스가 유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박서준처럼 잘라달라고 진짜요? 했는데 미용사분이 잘못 해석하셔서 지금 머리가. 근데 그 해석은 다 개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좀 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고 물귀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물귀신의 감독님도 본인이 일단 출연을 하셨고 민찬동 배우님이랑 임소우 배우님도 같이 출연을 하셨잖아요. 캐스팅을 그렇게 딱 세 분이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전문 배우가 아니고요. 네, 다 저희 한국영화 아카데미 동기들이에요. 민찬홍은 36살이시고요. 임수호도 36살인데 PB 전공이시고, 민찬홍은 연출 전공이시고, 제가 이제 나이 많고 약간 루저 같은 느낌의 3명을 모아서 뭔가 사막을 만들자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결성을 한 것 같습니다. 비전문 배우로 이제 어쨌든 뭐 아카데미니까 이게 원래는 아카데미 영화는 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배우 아카데미 내에 있는 배우분들을 구하거나 아니면 진짜 엄하는 감독처럼 이제 연출하시는 분을 배우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물귀신 같은 경우는 이제 B급 코미디를 이제 생각하시고 쓰신 작품이다 보니까 약간 그 캐스팅에서도 약간 의도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정말 연기를 잘해버리면 좀 순박한 느낌이 덜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좀 더 솔직한 이유는 제작비가 진짜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스텝은 다 꾸려져 있었거든요. A조, B조로 나눠서. 그래서 덕분에 되게 재밌는 영화를 관람하시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카톡방에 있는 질문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벨리 투나잇 질문을 여기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감독님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고요. 그 벨리 투나잇의 춤선이 예사롭지 않으시더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원래 몸을 쓰시거나 춤을 추는 거에 자신이 있으신 편이었는지 그리고 촬영 때는 무반줄로 벨리 댄스를 추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구신의 나옹님이 주셨습니다. 구신의 나옹님. 저는 사실 제가 대학교 전공이 한국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춤을 추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촬영할 때 감독님이 벨리춤을 춰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벨리 댄스를. 그래서 약간 그땐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서 무모한 자신감으로 혼자 유튜브 보면서 연습을 한 건데 근데 감독님이 먼저 춤 어떻게 추시는지 한번 볼게요 뭐 촬영 전에 리허설 하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촬영을 들어간 장면이라 감독님이 제가 어떻게 춤을 추는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보시고는 생각했던 벨리 댄스 느낌이 아니어서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렇게 풀샷으로 잘 안 나오고 손, 발 막 따로 나눠서 그 이유가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시던 벨리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벨리를 혼자 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냥 유튜브 벨리 기초 이런 거 보고 연습했는데 그냥 하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았다 싶고 그리고 현장에서 무반주였어요. 얼마나 민망할게요, 진짜. 무반주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약간 오래된 영화라서 저의 초기작 같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냥 많이 미화돼서 당시에는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재밌었다라는 기억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이제 찍은 지 벨리 투나잇 같은 경우는 좀 한 4, 5년 정도? 5, 6년 정도 된 작품이다 보니까 약간 요즘 분위기하고는 또 안 맞아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 캐릭터 맡으신 손희연 배우님 캐릭터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영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본 게 몇 년 만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저 때는 저런 대사, 저런 이야기들이 조금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구나.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5년 사이에 세상이 참 많이 변했고 스스로도 대사나 상황들을 깜짝깜짝 놀랐어요, 오늘 보면서. 그래서 저 때는 저조차도 저는 사실 굉장히 젠더 문제나 그런 여성 문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새삼스럽게 조금 뜨악하던 대사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그래도 관객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변했고 저도
아주 초기 초기 작품이니까 연기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 스스로 약간 반성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변했고 저 스스로의 사고방식이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여전히 유효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영화 안에서 현재로서도. 그래서 앞으로 연기를 계속 해나감에 있어서 고민하는 지점들을 조금 상기시켜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리고 네, 좀 멜로? 눈물 말고도 이런 멜로를 찍었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눈물 얘기가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물은 오늘 좀 제외된 뭐 제외 아닌 제외겠죠. 틀고 싶었으나 네, 일단 일부러 뺀 이유는 일단 예원 배우님이 좀 다른 모습을 눈물은 또 되게 많이 보셨을 분들이 많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일단 최대한 극장에서 다른 영화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네 작품을 선정했고요. 심지어 눈물은 그리고 네이버 인디 극장에서 지금 보실 수도 있으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한번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9월 말까지인가 온라인 상영한다고 알고 있어요. 무료니까 편하게들 관람해주시고 또 감상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차가 요즘 또 마차 PDR로 바뀌었죠? 네, 거기서 별점을 감사합니다. 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 카톡방에 있는 질문 계속 연결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배우님 영화 중에 혹시 편집되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신지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배우님뿐만 아니라 감독님 세 분 포함해서 다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엄한혜 감독님부터 먼저. 네. 저는 삭제된 장면은 없습니다. 예. 혹시 찍으신 장면 저희 다 들어갔나요? 네, 다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그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온 장면까지도 그냥 네, 그것도 테이크 같습니다. 교수님 감독님. 저는 사실 저도 빠듯하게도 촬영을 해가지고 네, 편집돼서 아쉬운 부분은 없는데 시나리오 쓰면서 다들 말려서 제가 그 시나리오에서 삭제한 씬이 있는데 그게 되게 있구나 편집된 거.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연주와 미연이 갈등이 클라이막스로 올라갔을 때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장면을 편집한 이유는 다른 걸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너무 동화 반복이다 해가지고 제가 편집을 한 부분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햇살 배우님이 팔을 다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막 뭘 쓰는데 그 공부를 할 때 왼손으로 막 쓰는데 그 펜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예원 배우님이 앞에서 펜을 주워주려고 하다가 연주 펜이네 하는 거 보고 발로 밟아버려요 그거를. 네. 그때 되게 도끼가 있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 되게 좋았는데 뭐 러닝타임 제한도 있고 조금 반복적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편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왜 빼셨어요? 그대로 편집해서 감독도 하죠. 제발. 그런 장면이 맞아 있었어요. 흥동희 감독님 그 다음에 듣고. 저도 뭔가 웃기신 감독님처럼 많이 빠듯하고 뭐 시나리오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학교 내에서 시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빠듯했어서 최대한 배우님과도 많이 말씀 나누고 스태프들이랑도 많이 나누는 과정 덕분에 다행히 편집된 장면 없이 준비한 장면들만 잘 썼습니다. 배우님은 혹시 따로 없으실까요? 여기 세 작품은 지금 다 말씀하신 게 다라서 벨리 투나잇은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고 다른 영화 얘기해요. 그냥 말까요? 네, 없으시면 나누셔도 되고 그러면 다른 질문을 네, 배우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예원 배우님도 시나리오 직접 써보거나 연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그거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연기도 배워서 시작한 게 아니라서
되게 항상 늘 부족함을 느끼고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데 연출은 정말 이게 내가 아무것도 경험이 스텝 경험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모하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그런 두려움이 커서 선뜻 지금 해보고 막 마음 해야겠다 마음 먹은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시나리오를 써봐야겠다는 생각은 최근 한 1, 2년 전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가족 이야기 그런 것들로 언젠가 한 번은 단편 짧은 거 해보고 싶다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네. 혹시나 나중에 또 감독으로 데뷔하시게 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 또 올라온 질문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한동희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고래를 본 가족에서 한강에 나타난 게 하필이면 고래인 이유가 있을지를 질문 주셨어요. 우선 이거는 시나리오 쓸 때로 당연히 가겠지만 그 시나리오 이제 쓰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냥 가족이면 그냥 이해하고 믿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 이런 걸 좀 설정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그때 당시에 본 옛날 기사 중에 실제로 한강에 고래가 나타나서 뭐 포획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제 영화 PD한 친구한테 이제 그때는 시나리오 기획 단계였으니까 물어봐서 한강에 고래 나타났던 걸 알니까 안 믿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래가지고 뭔가 사실 또 고래 이미지 자체도 뭔가 일단 한강에 당연히 나타나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뭔가 실제로 나타났고 그 플러스 어떤 약간 낭만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게 당시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고래로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고래를 본 가족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그때 상견례 장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섯 명이 아니죠. 7명이죠. 그 7분이 다 이제 각자의 캐릭터가 딱 한 번에 그 테이블에 딱 앉았을 때 보여지는 그 장면이 되게 그 캐릭터가 명확하게 딱 나타나져 있잖아요. 그 진규의 딸은 유튜브에 빠져 있고 이제 뭐 진규 어머니는 이제 아예 마음이 민지가 마음에 안 되다 보니까 뭐든 꼬투리를 잡으시려고 하는 게 있고 아버지는 약간 제 아버지 같은 느낌, 약간 평범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민지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민지 어머님으로 나오셨던 이제 김문순 배우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제 아버지 없이 키웠다는 거에 대한 좀 죄책감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민주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약간 이제 모든 걸 이제 보면서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언니가 좀 이런 집안에 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느낌을 한 번에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뭔가 한정적인 공간에서 한정적인 시간 안에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배우님의 감정선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영화인 만큼 뭔가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어떤 특별한 거를 찾으려 했다기보다는 가장 각 세대나 그 캐릭터한테 요구되는 가장 평범한 캐릭터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 그런 캐릭터를 잡아야 뭔가 감정선도 만들어지고 그 감정선에 따라서 관객들의 공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견례라는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이제 사전에 촬영 전에 배우님들 리딩을 해주실 때도 먼저 이렇게 나서서 그 배역에 대한 이야기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이러면서 좀 배우님들 덕을 많이 본 덕분에 그런 게 잘 요약적으로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귀신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아마 관객분들이 좀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카톡방에 없는 질문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언 배우님 맨 처음에 등장했을 맨 처음에 아니라 텐트에서 이제 등장하실 때 예언 배우님 텐트 앞에는 생수만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보통 텐트 이렇게 치는 사람들 막 장비 같은 거 많이 준비해 가시잖아요. 그 같이 나오셨던 세 분의 텐트랑 비교해서만 봐도 딱 근데 그 예언 배우님 텐트 앞에 물 생수만 딱 있는데 그게 약간 이
캐릭터가 물귀신임을 약간 암시한 듯한 전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그 생수를 좀 약간 의도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의도가 잘 안 살아났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생수가 더 많았어야 했어요. 아, 완전 쌓아놓았어야 했는데 네. 제작비 문제다. 아, 일단 의도는 맞으신 그게 네, 맞으신 맞습니다. 거예요? 아, 다행이에요. 관객분들도 지금 혹시나 그 장면이 생각나신다면 이런 의도로 더 찍으셨다는 거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카톡방에 있는 질문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예언 배우님하고 감독님들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촬영하면서 혹시 즐거웠던 기억이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여쭤보는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약간 엄하는 감독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엄하는 감독님 먼저 질문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촬영이 순탄치가 않았어서 조 감독이 걸어가다 넘어져서 이빨이 나가고 촬영 1시간 만에 그리고 뭐 시간도 너무 빠듯하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이제 찍을 때마다 NG가 나면 웃긴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더라고요. 웃겨서.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예언 배우님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수호가 뺨 맞고 발로 차여가지고 화면 밖으로 나가는 장면. 그게 약간 좀 톤이 달라지잖아요. 약간. 네, 그거 애드립입니다. 사전에 합의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되게 어이없게 뺨 맞고 저를 쳐다보거든요. 네. 그 육성으로 그러면서 막 노리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 너무 긴장하셔서 풀어드리려고. 원래는 왼쪽 뺨을 때리고 가야 되는데 오른쪽 뺨을 그냥 풀스윙으로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현 감독님. 저도 생각나는 게 많은데 사실 즐거운 기억보다는 잊지 못할 기억이 좀 많거든요. 일단 또 징크스가 또 하나 있는데 제가 가는 현장마다 비가 오면 안 될 때 비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스텝으로 가도 비가 와야 되면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야 되면 오고 새로운 날씨 요정. 네. 그래서 저도 하나 찍는데 한 씬을 찍는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렇게 그 이현과 연주가 눈싸움 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그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되게 길게 들어가서 배우분들이 눈을 깜빡이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내가 조금 배려를 못했구나 이래서 되게 죄송했던 마음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조금 이거 소통의 부재 문제로 학원 안에 그 학생들이 빼곡해야 되는데 섭외가 안 된 거예요 당일에. 저는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딱 다 그 단역 해주는 다 지인들이거든요. 앉혀놓으니까 너무 빈 거예요. 이게 빡빡해야 되는데 그래서 똑같이 막 지그재그로 앉히고 하다가 안 돼서 PD를 불러서 안 되겠다. 빨리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자 해가지고 스타벅스 카드를 샀어요. 저희가 스타벅스 카드를 사 5분만 앉아 계시면 이거 드리겠다고. 5분만 5분 조금 더였는데 그래서 한 5분 정도 섭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앉히고 나니까 빼곡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제가 배우분들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나 촬영할 때 아니었나? 나 촬영할 때 맞아요. 나 촬영할 때도 네. 그랬어요? 네. 아 진짜? 첫 번째 장면에서. 학원 씬 찍으실 네. 때 왜냐면 그거를 아시면 너무 불안해하실까봐 또 죄송하기도 하고. 첫 촬영이신가요? 네. 그게 첫 회차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지금 편하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네, 제 잘못이죠 뭐. 네, 그래도 뭐 빼곡하게 보였죠. 네, 많이 빼곡하게 그래서 보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감독님들이 다 진짜 엄하나 감독도 그렇고 김소희 감독도 그렇고 한동희 감독도 그렇고 다 고생하면서 찍으신 작품이거든요. 한동희 감독님도. 네. 저도 뭔가 사실 즐거웠던 순간은 물론 영화 찍는 것 자체가 즐겁지만 어떤 현실적으로 찍는 과정에서 힘든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즐거운 일이었다고 하면 좀 힘들었던 일에 연결돼서 일어났던 것 같은데 사실 원래 보신 영화에 보신 결말이 원래 시나리오의 결말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이제 어떤 성당 같은 곳을 한 곳 섭외해서 이제 이현 배우님이랑 남편이신 주한 배우님께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 어떤 스냅 사진들이 뭔가 슬라이드쇼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결말이어서 이제 1회차 다 같이 저 레스토랑에서 촬영을 하고 성당으로 이동을 했는데 용산구에서 노원구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 성당 그 약속이 됐던 관리인 분께서 그때 갑자기 상갓집을 급하게 가시느라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도착했는데 얘기 이제 해놨는데 갑자기 급하게 이제 가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미안하게 됐다 이러면서 아, 이제 그때 배우님들 다 차에서 이제 쉬고 계셨는데 이제 그거를 양해를 드리고 스태프들도 다 같이 1회차 이제 작별을 하고 이제 저는 그때 막 약간 잠수를 타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고 뭔가 그 다음날 저 기존 결말인 예원 배우님이랑 통화를 하는 그 엄마랑 동생이 그 장면을 그 공간에 가니까 뭔가 생각이 나면서 뭔가 그 사진보다는 더 훈훈하게 따뜻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순간에 뭔가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 장면이 너무 현실 풀어진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어서 전 되게 좋았고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진 스태프분들 같이 찍은 단체 사진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너무 영화의 분위기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님도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에피소드 물귀신은 일단 분장이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분장해주신 분 오셨는데 아, 그 엄청 고생하셨어요. 왜냐면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팔도 팔다리를 다 하얗게 칠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힘들다기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얼굴에 그렇게 처음 해보시는 거죠? 네, 처음 그런 눈은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인증샷을 엄청 많이 남겨놓고 그리고 그 텐트에서 나올 때 이 소리 있잖아요. 네네, 주원. 진짜 제 목소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감독님이 네. 후시로 따로 하실 후시 녹음을 따로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현장에서 그냥 열심히 한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걸 그대로 사실 리얼한 모르고 잘하시네요. 잘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약간 주원 보고 따라했던 그런 혹시나 여기서 공포 영화 찍으실 감독님 계시면은 좀 바로 네. 이렇게 하는 거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거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량대첩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엄청 고생했네요. 근데 이제 알았네. 근데 현장에서 워낙 급박하고 촬영할 게 많았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진짜 오히려 저는 이제 안 게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셨다고 느꼈고 동희 감독님 것도 저는 사실 상관없는데 그 뒤집어 쓰셨잖아요. 그거 주한 배우님이 그러니까 테이크를 한 번만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들 엄청 긴장하면서 슛 들어가고 아무도 NG 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긴장감에 쌓여있어서 부모님들도 NG 내면 안 된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리액션 해주시고 막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다 추억이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도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많이 못 여쭤본 거에 대해서 저희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카톡방 안 나가시고 계시면 제가 내일까지 답변 달 수 있는 건 다 달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네.
기다리시겠다면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기다려주시면 또 배우님께 친애 남겨주신다고 하시니까 카톡방 나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카톡방에서 일단 마지막 질문 하나 보려고 저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원 배우님이 이제 오늘 작품 네 작품 다 스펙트럼이 좀 많이 넓은 작품을 하셨는데 그 작품 이제 했던 작품 말고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은 배역이나 역할이 있으신지가 궁금하다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항상 그냥 대답 똑같은 거 다 해보고 싶어요. 다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거. 네, 할 수 있는 주어진 건 다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오늘 모아보니까 꽤 코믹 재밌는 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웃을 때마다 엄청 기분이 막 짜릿짜릿한데 그래서 코미디는 계속 하고 싶어요. 심지어 잘하고 싶은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코미디 장르를 잘한다는 게. 그래서 잘 해보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액션 해보고 싶어요. 민규 배우님이 올해 어디 영화? 무협은? 네, 무협은 이제 됐어. 네. 그거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무협 같이 그런 화려한 액션 와이어 달고 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노래하는 집에서 한번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가능성을 그 가능성을 살짝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극 같은 거 되게 뚜렷한 장르물도 되게 해보고 싶고 그냥 다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멜로도 오고 네 그러면 네, 멜로. 엄한의 감독님의 멜로. 네, 감독님. 네, 해보고 싶어요. 일단 시간이 저희가 이제 다 돼서 정말 빨리 끝내서 죄송하지만 1시간이 이렇게 금방 간지 몰랐을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간 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네 분 인사 말씀 듣고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먼저 한동희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찍은 지 가장 최근 작품이라 사실 조금은 계속 붙잡고 있고 싶고 뭔가 게을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배우님께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배우 전에 이제 상영하고 싶다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뭔가 더 치열하고 많이 최근에 고민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덕분에 관객분들하고도 오늘 만날 수 있어 이런 기회 만들어줘서 예원 배우님이나 딩버 필름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영회에 맞춰서 정말 모든 과정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원래는 상영을 진짜 안 하실 수도 있는 컨디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회 꼭 예원 배우님 상영회 때 꼭 하시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셔서 저희 일정에 맞춰주신 거라 한번 감독님께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감독님 말씀드릴게요. 네, 저 영화 찍고 나서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되게 관객분들 만나던 때가 되게 행복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쉽던 찰나에 나띵버 필름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저 언젠가는 손녀원전을 하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관객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제 영화가 끼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손예원 배우님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같이 해요. 네, 마지막으로 손예원 배우님. 네, 오늘 보신 고래를 본 가족이랑 물귀신은 관객분들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번 상영으로. 그래서 사실 영화제나 이제 졸업영화제 이런 상영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영화제도 취소되고 상영회도 취소되고 그러면서 진짜 관객들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행복하고
값진 순간이었다는 걸 올해 들어서 정말 새삼 다시 깨닫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시기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 와주셔서 진짜 오늘 약간 생일 잔치 혹은 결혼식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진짜 너무 축하해 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저는 전 되게 일희일비 하는 타입이거든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또 기뻐하고 되게 많이 흔들리는 타입인데, 그럴 때마다 계속 연기하고 싶게, 그리고 할 수 있게 옆에서 엄청 주변의 동료들, 같이 연기하고 영화하는 동료들이 저를 되게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관객분들을 계속 만난다는 게 정말 정말 소중하고 저한테는 큰 제 삶의 버팀목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격스럽고, 네,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하면서 좋은 사람, 좋은 배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기획해주신 나띵버 필름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숙련배우님 상영회 주제가 선이거든요. 뭐 여기 한자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지만 일단 선은